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30도를 넘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더운 시간대에 지금 산에 와서 또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얘기 나눌 내용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빚에 대해서, 즉 대출이나 부채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한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빚에 대해서 알게 되는지 생각해 보니까 대학 때부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학부터 학자금 대출이라는 걸 통해서 수천만 원씩 졸업할 때 빚으로 덩그러니 남습니다. 사회생활 하기 전에도,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빚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저 때만 해도,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학자금 대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학비도 저렴했고, 그리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어느 때인가부터 미국을 따라가면서 대학 등록금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대학생들이 진짜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 아닌 이상, 딸이 아닌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랐죠. 도대체 대학 등록금이 왜 올랐는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 시간에 제가 그걸 논할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로부터 빚에 허덕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학자금 대출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온갖 대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 할부 판매, 이게 바로 대출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또 충당하죠. 그러다 보면 빚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다른 생각 없이 빚 갚기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여기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역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전세나 월세에서도 대출을 받아서 살기 시작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저는 살면서 대출을 받아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이후로 대출을 받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을 만한 능력이 돼서 안 받는 것이냐? 아니죠. 형편에 맞춰서 살기 때문입니다. 차를 사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제 형편에 있는, 제 형편에 맞는 차, 집도 제 형편에 맞는 집, 그러면 대출 받을 일이 크게 없습니다. 물론 예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100%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형편에 맞춰서 분수껏 산다면 대출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대출은 사람을 굉장히 올가매는 재난이나 다름없습니다. 빚 때문에 옴짝달싹을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고 지금 그대로 실천하면서 나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이 책에 있기 때문이죠. 두 개의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 하나는 저자는 똑같습니다. 데이브 램지. 첫 번째 책은 절박할 때 시작하는 돈 관리 비법. 두 번째 책은 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나누기는 힘들어서 이 두 권의 책을 보시고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부채 공화국에서 허덕이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